토트넘이 1대0으로 끌려가다가 오리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놓은 루카스 모우라의 동점골로 간신히 1대1로 비겼고요. 이게 좀 좋지 않은 게 FA컵 비기면 재경기예요. 한 경기 더 해야 돼요. 지금 토트넘이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지금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고 탈락하면 더 최악이죠.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끝내고 복귀를 했습니다. FA컵이고 미들스브로 2부 리그 16위 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애초에는 출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최근 토트넘 상황이 리그보다 FA컵에서 우승을 좀 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역시나 최정예 멤버로 FA컵 경기를 치른 무리뉴 감독입니다. 우승 청부사고 FA컵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는 토트넘 무리뉴 감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상으로 이탈자가 많은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자원들을 팍팍 긁어 모아서 오늘 선발 라인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 손흥민 선수가 오늘 원톱으로 출격을 했고요. 4-2-3-1 포맷,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포맷으로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라고 하면 그런가? 최근에 좋지 않던 경기력을 전혀 극복을 하지 못했고 더 엉망인 경기를 보여준 토트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토트넘이 1대0으로 끌려가다가 오리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놓은 루카스 모우라의 동점골로 간신히 1대1로 비겼고요. 이게 좀 좋지 않은 게 FA컵 비기면 재경기예요. 한 경기 더 해야 돼요. 지금 토트넘이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지금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고 탈락하면 더 최악이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미들스브로 원정 굉장히 지금 지도 보이시죠? 예, 굉장히 좀 멉니다. 굉장히 먼 원정길을 런던까지 돌아가려면 한 대여섯 시간 걸릴 텐데 아주 침묵 속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후스코어닷컴 평점만 경기 종료 직후에 나오니까 이 평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손흥민 선수가 평점 6.9점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오리에가 7.9점으로 최고 평점을 받았고요. 루카스 모우라가 7.7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 기여도가 높지 않은 시합이었어요. 눈에 띄는 기여도는. 워낙 좀 상대 수비가 거의 공격수 빼고 다 수비를 했고, 박스 안쪽에서 손흥민 선수 주변에 서너 명의 선수들이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면 공격 찬스를 만들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슈팅 단 하나 기록을 했고요. 드리블 2번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많이 봉쇄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어떤 부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토트넘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선발로는 제가 이제 4-2-3-1 전형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경기 중에 무리뉴 감독이 큰 틀에서만 전술을 3번을 바꿨습니다. 4백, 3백도 왔다 갔다 했었고, 원톱, 투톱, 그리고 중앙의 조합도 에릭슨 선수가 앞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후방 플레이메이커까지도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토트넘 경기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전의 포맷을 후반전에 많이 바꾸고 선수 기용, 교체를 통해서 어떤 기용의 패턴도 변화를 주는 것이 최근 무리뉴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역량인데, 그게 오늘 경기에서도 확실하게 효과를 좀 어느 정도는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지 않은 경기에서 골까지 만들어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된 양쪽 측면 풀백들의 삽질, 오늘도 왼쪽에 세스뇽이 왼쪽 풀백으로 나왔고 오른쪽에 오리에가 나왔는데, 오리에는 오늘 그래도 크로스 능력은 좀 향상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좀 이 센스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타이밍을 잡는 부분이나 또 이 슈팅과 혹은 동료에게 내주는 장면, 또 본인이 올라가는 장면, 이런 판단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세스뇽은 무리뉴 감독이 올 시즌에 윙어로 쓸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도 지금 풀백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에서 볼 수도 있듯이 공격 가담 능력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폼이 아직까지도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 양쪽 풀백들이 공격을 좀 두드려주면서 상대 수비의 어떤 폭을 넓혀주는, 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토트넘의 공격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크로스만 시도하고 이 문전에서 중원에서의 어떤 돌파를 전혀 해내지 못하는, 벽에다가 계속 때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주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보통 윙어로 기용이 될 때는 문전을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스트라이커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문전을 등진 상태, 상대 골문을 등진 상태에서 받아주는 역할, 수비수가 견제해야 되는 역할, 또는 동료들에게 볼을 다시 돌려주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돋보이는 장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상대의 뒷공간이 전혀 오늘은 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많이 희생한 채로 팀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제가 앞서도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6주간의 해리케인의 결장이 예상이 됩니다. 해리케인 선수가 왼쪽 햄스트링이 올라왔죠.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6주 동안 없는 상황에 손흥민 선수가 계속 톱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지금 근데 2선에서 뭐 에릭슨도 지금 이적설 때문에 좀 멘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알리도 폼이 많이 떨어졌고, 루카스 모우라는 정말 기복의 제왕이고, 라멜라도 아직까지 폼이 올라오지 않았고, 로셀소는 볼을 너무 끌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선에서 공격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측면 쪽에서 크로스까지도 전혀 올라오지 못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손톱은 지난 시즌 케인이 빠졌을 때 손흥민 선수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팀을 구해냈던 때와는 다르게 팀에게도 선수 본인에게도 그렇게 좋은 그런 흐름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또 리버풀과 대결을 펼치게 되는 토트넘입니다. 이 참 최악의 시기에 해리케인도 없는 상황에서 리버풀을 만나게 되는데, 리버풀은 또 오늘 그 에버튼과의 FA컵 경기에 주전들을 싹 뺐거든요. 토트넘 정말 자칫하면 대패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손흥민 선수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더욱더 무겁게 느껴지는 오늘 경기 무승부였습니다. 자, 한 경기, 이게 그러니까 경기 일정으로 한 경기를 해치운 게 아니라 한 경기가 남아있는 셈이 돼버렸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굉장히 끔찍한 경기가 됐고요. 1월 이적시장 이제 막 열렸죠. 1월 이적시장에 아무도 영입 안 할 것처럼 이 무리뉴 감독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발 그러진 않기를. 풀백이라도, 중앙 미드필더라도, 아니면 백업 스트라이커라도 영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네이버 TV,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